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백인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아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어린이들이 주로서 이제 집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한번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아 비만은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분들 내지 남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20대, 30대를 심지어 10대 후반부터 많은 에너지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경제적 소모를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 될 시기, 20대 한창 젊고 즐기면서 아니면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 시기, 30대 마찬가지 그런 중요한 시기를 비만으로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운동 비싼 운동 저 운동 비싼 운동 어디 가서 뭐 하고 다이어트 약 먹고 다이어트 한약 먹고 뭐 살 빼기 위한 가장 가까운 노력과 많은 에너지, 경제적인 소모,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갑자기 왜 제가 20대 30대 얘기를 하냐면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인 돼서 20년 30년 고생할 걸 소아 때 바로 잡아주면 1년 정도만 바로 잡아줘도 우리 성인 비만으로 넘어가는 걸 훨씬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확진자가 되면요, 몸에 있는 지방세포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 지방세포 하나하나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이 비만이 되고요, 소아 비만은 세포가 커지는 것도 맞지만 세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소아 비만이 개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성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이어트를 해도 지방세포는 줄어들지만 개수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은 적게는 한 3분의 2, 많게는 80% 정도가 성인용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소아 비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소아 비만은 보통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의학에서는 소아들한테 쓰는 안전한 주로 천연제제 위주로 이제 귤 껍데기에서 성분, 열대 과일 성분, 비타민 B, C 조합들, 이제 콩에서 나오는 추출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연제제로 좀 넘어가면서 약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흔하게 많이 좀 처방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애들은 행동중재요법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식습관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리고, 너무 빠른 내용이에요. 안 하죠. 근데 빠른 거 알죠? 아는데 되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진료실에 찾아오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비만이 유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는데, 비만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유전이 아닌 경우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보통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두 분 다 비만이 아니라면 비만가 될 확률이 10% 정도, 통계적으로 두 분 다 비만인 경우에는 한 7, 80% 이상, 두 분 중에 한 분만 비만인 경우는 40에서 내지 50%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경향도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보통은 부모님들의 생활 방식,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계속 계시고 식사 이것저것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들도 보통 똑같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애들도 같이 영향이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 그리고 비유전적인 게 같이 섞여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비만의 기준은 뭐냐? 비만은 체중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통뼈가 무거운 거랑 빼짝 말라고 지방이 많아서 무거운 거는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체지방을 기준으로 이제 지방이 많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지방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주는 수치가 이제 BMI라고 해가지고 몸 체중 나누기 키를 2번 나누면 이렇게 BMI라고 해가지고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하죠. 요게 몸에 있는 지방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주는 이제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체질량 지수로서 비만의 기준을 잡고, 동일 원령 대비 100명 중에 85등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85등 이상이면 이제 과체중, 그리고 한 95등 내지 97등 이상 되면은 이제 비만, 그리고 99등 이상이면 이제 고도 비만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목표 체중을 과체중의 시작점인 100명 중에 85등을 기준으로 이제 목표 체중을 잡고, 보통 그래서 소아들은 한 1년 정도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체중 관리를 보통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성인용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요. 그 자체로 인해서 소아청소년 비만들 자체로 인해서 합병증도 잘 생깁니다. 흔히 말하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성인용 비만에 연관된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고지질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도 일으킬 수 있고 지방간도 간혹 보여요. 그러니까 비만 애들 혈액 검사 해보면 실제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 애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한창 이제 예민한 시기에 그 우울감이라든지 자존감이 괴뢰되고 사회생활이 좀 떨어지면서 자꾸 집에 있게 되고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또 더 먹게 되고 이로 인해 악순환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아비만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크게는 이제 3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 그리고 2시간 이하로 앉아서 하는 놀이를 하라. TV나 스마트폰. 요거 3가지만 잘 지켜줘도 충분해요.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수면. 아침 끼니를 거르지 말라. 2시간 이하로 일상생활을 하라. TV나 스마트폰 시청을 줄여라. 식습관은 일단은 역시 적게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주위에 있으면 자꾸 먹게 돼요. 그래서 단 과일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채소류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채소류는 그 일반적으로 한 그릇을 해도 보통 20칼로리를 안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소류를 충분히 많이 먹어주시고 그걸 우리가 제가 초록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단 과일 포함해가지고 우유라든지 대부분 이제 노란군을 많이 먹어요. 우유나 치즈, 유제품 같은 거. 그리고 일반 식사, 쌀, 밀가루 이런 일반 식사도 다 노란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빨간군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군은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튀김류. 그리고 음료수도 이제 보통 가당 음료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이런 하필이면 맛있는 그런 가당 우유는 빨간군이기 때문에 먹지 마세요.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식사 습관을 잘 나가시면서 고민해 보시고 이제 조그만 그릇에 먹는 방법, 그리고 천천히 씹어 먹는 거, 그리고 이제 가급적 이런 거 써도 돼요. 그 식기 있잖아요. 우리 식판, 이런 애기들 식판 그런 거 괜찮거든요. 그런 걸 써가지고 어쨌든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여서 먹고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은 한 번에 많이 먹게 돼요. 왜냐하면 포만감은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먹다 보면은 포만감이 금방 와버리기 때문에 토탈 먹는 양을 줄일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이 있어요. 저희 이제 보통 이제 3가지 분류로 운동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강도 운동, 중등도, 고강도 운동으로 얘기를 해요. 저강도 운동은 그냥 우리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운동은 다 저강도 운동입니다. 심지어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일상생활 하세요. 계단 오르고 하고 좀 걷고 이런 건 일상생활 늘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평소에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중등도 운동은 일주일에 원칙상은 5번 이상이지만 저는 매일 하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등도 운동이 뭐냐? 운동하면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안 들을 정도. 조깅. 대화는 옆 사람하고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노래가. 그리고 이제 줄넘기 같은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체육관에서는 킥복싱 이런 운동 애들 하는 거, 태권도 이 정도는 일단 중등도 운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은 노래고 뭐고 옆 사람하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 헤헤헤헤 거리면서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력 질주로 계속 달리기를 하는 거.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 물놀이만 하는 거 정도는 중등도 운동이에요.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다 그 정도면 이제 고강도 운동. 중등도 운동은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최소 30분 이상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운동과 행동 중재 그리고 식사 요것만 잘 갖추어지고 조금 길게 보시고 한 1년 정도 이상 스케줄만 잘 유지해가지고 비만을 보시는 소아청소년과 원장님하고 좀 상의하시면 충분히 우리 애기 건강도 유지하고 추후에 앞으로 20대 30대 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우리가 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비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 제가 직접 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대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Drop top, smoking, no cooking, the hot box. Fucking on your bitch, yeah, that.
Cooking up dope in the crock pot. We came from nothing to something, nigga. I don't try no